안녕하십니까. 칠순쯤 떠나는 세계여행 SHMTV의 비사송입니다. 소소한 얘기거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어쩌다 보니까 미국 남부지역의 사바나 항구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오글소프 장군이 영국 정착민들과 함께 만든 계획도시 사바나. 그 특징은 도시 속에 정사각형의 스퀘어 공원들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첫 계획할 때에는 원래 24개의 스퀘어였으나 현재 22개의 스퀘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스퀘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린 15개 스퀘어 영상의 리뷰입니다. 저는 트롤리 관광 지도를 참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바나에 가시면 호텔에서 이 사바나 트롤리 관광 지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바나에서 가장 큰 공원 포사이스 파크입니다. 첫째 광장 채탐 스퀘어입니다. 둘째 광장 몬테레이 스퀘어입니다. 세 번째 광장 테일러 스퀘어입니다. 네 번째 화이트필드 스퀘어입니다. 다섯 번째 트루프 스퀘어입니다. 여섯 번째는 라파에트 스퀘어입니다. 일곱 번째는 메디슨 스퀘어입니다. 여덟 번째는 플라스키 스퀘어입니다. 아홉 번째는 올리언 스퀘어입니다. 열 번째는 그 유명한 치페와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콜로니엄 파크 세미터리라고 공원 묘지입니다. 11번째는 크로포드 스퀘어입니다. 12번째는 그린 스퀘어입니다. 13번째는 컬럼비아 스퀘어입니다. 14번째 오글소프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의 마지막이었던 15번째 광장 라이트 스퀘어입니다. 이제 16번째 광장 텔페어 스퀘어로 가봅니다. 지난번 영상의 리뷰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16번째 광장 텔페어 스퀘어로부터 시작합니다. 1733년에 조성된 광장입니다. 원래 이름은 런던 녹지 공간을 기념해서 세인트 제임스 스퀘어로 지었으나 1883년에 지역 예술활동을 지원했던 텔페어 가족을 기리기 위해서 텔페어 스퀘어로 변경하여서 명명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기리는 유일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텔페어는 조지아 주지사였고 그의 아들은 의원이었으며 그의 딸은 텔페어 미술관의 후원자라고 합니다. 텔페어 아카데미 건물의 텔페어 가족 맨션 내부 미술관에는 미켈란젤로나 렘브란트 같은 예술가들의 멋진 원본 조각 작품과 석 모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페어 가족 맨션 옆 건물은 트리니티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선뜻 들어가기 쉽지 않은 만큼 육중한 교회 건물과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건물 모퉁이 쪽에 까만 게시판에 글이 친근한 위안을 줍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게이든 일반인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이 광장엔 미국 걸스카우트 관련 기념물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동물병원입니다. 입구 조형물도 예술작품인 듯 합니다. 이 스퀘어에는 다른 광장에 비해서 크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지만 주변의 예술적 분위기나 문화적 혜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옆엔 정부 관공서, 우체국, 은행, 그리고 현대식 건물의 텔페어 박물관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17번째 광장 알파벳 A자 지역으로 가봅니다.
이 광장은 1790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따서 프랭클린 스퀘어로 명명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768년에서 1778년까지 약 10년간 조지아 식민지의 대리인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 광장이 세워진 1790년에 사망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는 사바나 강이 있기 때문에 40피트 높이의 워터탱크 타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워터탱크 스퀘어로도 부른다고 합니다. IT인 기념비가 있습니다. 차세우스 세인트 도밍고의 자발적 참전 관련인 것 같습니다. 사바나 포위전에서 카시미르 플라스키 장군과 함께 싸웠던 IT 생 도밍고의 참전자들을 기리는 기념물입니다. 2007년에 이 광장에 공개되었답니다. IT 군대의 사령관이자 IT 국왕이 된 12살의 헨리 크리스토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 속의 IT 전사들은 아프리카계의 자유노예의 흑인들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영국으로부터의 미국 독립에 참여하고 그 후 프랑스와 스페인에도 저항을 합니다. 동상 속에 드러머 북치는 소녀는 12살의 나이로 참전을 하고 1791년에 IT 혁명 때에는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부상합니다. 1804년에 프랑스로부터의 거의 최초로 독립한 아프리카계의 나라가 됩니다. 즉 노예들의 나라를 만든 것이죠. 이 트럼치는 소녀는 스스로 황제가 되고 프랑스 재공격을 대비하여서 요새를 만듭니다. 그게 라페데드 성체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답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황제까지 오른 풍운하였지만 말년에 그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아들도 죽이기 위해 바로 암살되었답니다. IT는 현재 흑인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갱의 작품 타히티의 여인들이 나오는 그 타히티 섬이 아닙니다. 그 섬은 호주 동쪽에 있는 섬나라 폴리네시아이죠. IT는 쿠바와 도미니카 그 사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광장 옆에는 아프리카계의 흑인 제1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최초 흑인 교회가 다른 데 있었다는 이설도 있습니다만은 1773년에 흑인 신자 모임이 있었고 1788년에 공식 조직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주축이 된 흑인 노예였던 조지 레일이 백인 소유자 등의 지원하에 자유노예가 된 후에 침례교회 창립 목사가 되었답니다. 나중에 자메이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하네요. 찬송가 작곡가 노엘 메이슨이 1826년에 이 교회에서 흑인 첫 주일학교를 열었답니다. 프랭클린 스퀘어에서 앨리스 스퀘어로 가기 위해서는 웨스트 세인트 줄리안 스트리트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길은 사바나의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낮보다는 밤거리 풍경이 더 흥미롭습니다. 사바나의 밤거리 문화 산책입니다. 이곳은 사바나 도시건설 초기부터 번화가였답니다. 시티마켓이 유명한 이 거리엔 고급 레스토랑과 바, 카페, 양품점, 선물용품점, 뷰티점, 액세서리점, 하다못해 애완동물 용품점도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이 쇼핑과 외식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광 마차도 있고 시계탑도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 라이브 공연과 집단 댄스도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홍대거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사바나에서 가장 공부하는 거리라면 바로 이 시티마켓 거리와 사바나 리버 스트리트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붐비는 중심가이다 보니까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인이 다가와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총기 사고 발생이 있었다는 등의 치안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의 징후와 부딪혔지만 빠른 걸음으로 비켜서서 지났습니다. 혼자 다니는 여행에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상황 판단 후에 재빨리 행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광장이 앨리스 스퀘어입니다. 다른 스퀘어와는 좀 다른 풍경입니다. 넓은 잔디밭과 분수대가 있고 여러 색깔의 둥근 원형 조형물을 쌓아 만든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도 많습니다.
광장 내 강쪽 귀퉁이에 주차 건물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광장의 주인공은 존 이머서 동상입니다. 그는 사바나 출신의 가수이며 작사, 작곡가이고 음반사 소유주라고 합니다. 아카데미상을 4번이나 수상했답니다. 약 1400곡을 작곡하였고 대표적인 노래가 문리버, 데이스 오브 와인 앤 로즈랍니다. 그의 기념탑은 존슨 스퀘어에 있습니다. 그의 증조부가 남군 장군 휴 위즈 머서이며 조지 패튼 장군 이번 사촌이라고 합니다. 이른 초저녁 거리라서 다시 프랭클린 스퀘어까지 되돌아가 봅니다. 길거리 라이브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리 옆에 시티마켓이 있습니다. 기타를 맨 뮤지션도 있네요. 건너편에 제법 길쭉하고 조명이 많은 건물은 금주법 시대와 관련된 술 박물관인 듯합니다. 쉼터 정자를 지나고 건너편엔 마차가 있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마부가 산타 복장을 하고 있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8번째 광장 앨리스 스퀘어입니다. 이 광장은 1733년에 데커 스퀘어로 명명됐습니다. 매튜 데커경은 식민지 설립이사였고 동인도회사의 이사이자 주지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지아 식민지 2번째 왕실 총독인 헨리 앨리스 경의 이름을 따서 앨리스 스퀘어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북군 셔먼 장군이 도달하기 전에 이 광장의 북서쪽에 노예시장이 있었답니다. 존 먹멀린 빌딩은 당시 노예 수용을 위해서 지어졌답니다. 바로 애완동물용품점이 있는 이 코너 건물이 옛 노예 임시 수용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각종 무역과 노예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도심지 확장 건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인협회와 시간에 50년간의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주차장과 빌딩을 짓습니다. 광장 구조물이 없어지자 시민들이 분노하였죠. 2004년 임대 50년 만료가 되자 시는 앨리스 스퀘어 복원을 하기 위해서 열린 공간에 공원 광장을 만들어서 2009년에 헌납하였습니다. 그해 존 이머서 동상이 세워졌고 2010년에 공식으로 개장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9번째 광장 존슨 스퀘어로 가봅니다. 24개 광장 중에서 가장 크게 설계되었다고 하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식민지 총독이자 오글소프 장군의 친구였던 로버트 존슨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광장엔 여러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시청 가까이 있는 도시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인 것 같습니다. 광장 중앙엔 오벨리스크 탑이 서 있습니다. 약 15m 높이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기념비는 사각형 탑의 윗부분이 가늘어지는 피라미드 꼬리 탑인데 고대 이집트 태양신앙의 상징이라고 한답니다. 이 오벨리스크 기념물 안엔 독립전쟁 영웅이었고 평화주의자 퀘이커였던 나타나엘 그린 장군이 묻혀 있답니다. 그린 장군은 1786년에 사망하였으며 콜로니엄 파크 묘지에 묻었는데 1793년에 사바나강에서 익사한 아들도 그 옆에 같이 묻었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중에 그린 매장지가 파괴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린 장군의 유해가 확인된 후에 그린과 그 아들은 존슨 스퀘어로 옮겼다고 하네요. 당시 오벨리스크는 아직 특정 인물을 기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25년에 라파에트 후작 길버트 디 모티에가 기념비 초석을 세우고 오벨리스크가 세워졌습니다. 광장엔 일광시계가 있고 분수가 기념물 양 옆으로 2개가 있습니다.
일광시계는 측량사였던 윌리엄 불 대령에게 헌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광장에서 시청 가는 우측에 빌딩이 있는데 1911년에 사바나 뱅크 빌딩으로 세워질 당시에는 도시 최초의 고층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마철루격이었다고 하네요. 은행이 4개나 집중되어 있는 은행가이기도 합니다. 이곳엔 조니 머서 벤치라는 화강암 돌 기념물이 있습니다. 1976년에 사망한 사바나 출신의 조니 머서는 유명한 작사 작곡가였습니다. 가운데 약간 우스꽝스러운 자화상 그림과 사인이 있군요. 캡itol 레코드사 공동 창립자이고 아카데미상을 4번이나 수상한 자입니다.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군요. 특히 연세가 지긋한 분들에게는 귀에 익숙할 만한 히트송들이 보입니다.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이라는 그 명화에 나오는 주제곡 문리버, 가을 낙엽에 푹 빠지는 어텀 리버스, 여러분과 우울을 노래하는 블루 인 더 나이트 등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사바나 시민들이 이런 기념물과 동상을 세웠을까요? 이 표지판은 1791년 워싱턴 대통령의 순방 기록입니다. 사바나에 4일간 머물렀군요. 이 표지판은 1955년에 조지아 역사위원회가 건립한 존슨 스퀘어 현판입니다. 사바나 역사지구에 등록된 랜드마크라는 기념석입니다. 황금색 돔의 시청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공위가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도 보게 되는 교회 전도팀입니다. 일요일 10시쯤인데 말입니다. 이 도시에서 아침에만 3개의 전도팀을 보게 되네요. 이제 20번째 광장 레이놀즈 스퀘어입니다. 1734년에 세운 이 광장의 원래 이름이 로뉴 스퀘어였답니다. 1750년대 조지아 최초의 왕립 총독이었던 존 레이놀즈의 이름을 따서 레이놀즈 스퀘어로 명명하였는데 그는 매우 인기가 없었답니다. 영국 해군 대위였답니다. 광장 중앙엔 사바나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를 기리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야외에서 설교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던 전도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들의 분노가 있었다네요. 이 동상이 서 있는 장소가 웨슬리의 집터자리라고 합니다. 1812년 오글소프 스트리트에 웨슬리 채플이 세워지면서 사바나 감리교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1848년 텔페어 스퀘어에 새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1884년 트리니티 교회는 모 교회로 인정받게 된답니다. 이 현판의 내용을 보면 조지아 초기 이민자 중 한 명이 이탈리아인이었는데 그가 실크 생산의 장인이었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광장 주변에 실크 산업이 번성하기도 했답니다. 미국 유명한 남부 요리점인 더 올드 핑크하우스가 바로 옆에 있네요. 매우 유명한 곳인데 저는 들어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극장이 있습니다. 이제 21번째 광장 워렌 스퀘어입니다. 이 광장은 1791년에 조성되었으며 벙커힐 전투에서 전사한 독립전쟁 영웅인 조셉 워렌 장군의 이름을 따서 워렌 스퀘어로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잔디밭과 유달리 큰 고목들이 몇 그루 있는, 그러면서도 다른 기념물은 없는 아주 소박하고 조용한 광장입니다. 이제 22번째 광장, 마지막 광장 워싱턴 스퀘어입니다. 1790년에 지어진 후에 이름 없이 지내다가 그 이듬해인 1791년에 사바나를 방문한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생존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은 2개뿐이었는데 트루프 스퀘어와 워싱턴 스퀘어입니다. 이 자리는 신탁 통치자들의 정원이 있던 장소라고 합니다. 시멘스하우스, 선원들의 집이군요. 사바나 강의 부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황선 타는 선원들이
이곳에서 묵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사바나 시내 22개의 스퀘어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존슨 스퀘어에서 마출루였던 은행 빌딩을 지나 사바나 시청의 동쪽 길로 한번 접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바나 강과 가까운 이곳이야말로 어쩌면은 과거와 현재가 병존하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바나 시청 앞입니다. 시청 안을 가로질러서 나가면 바로 사바나 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문에 오글소프 장군과 함께 대서양을 건넜던 초기 개척민들의 선박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지판은 남부주의 비료산업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미국 비료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군수사업과도 관련이 있었겠네요. 야포 2대가 있고 워싱턴 건스 편말이 있습니다. 이 청동 대포는 1791년에 워싱턴 대통령 순방 시에 채텀 포병대에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가 과거 조지아 대학 탄생지라는 설명 안내판입니다. 사자상 분수대가 있고 앞에 빨간 건물이 1886년에 사바나 면화 거래소였던 것 같습니다. 올드시티 익스체인지 벨입니다. 구시가지 거래소에 종이 있는 기념비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오포가 터지던 그런 소리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짤츠부르크 공원입니다. 스위스 짤츠부르크의 루터교 신도들이 오스트리아로부터 박해를 받고 추방당한 것에 대하여 1993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사과하고 화해한 것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조각에는 박해받는 개척민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네요. 그들은 오글소프에게서는 환영을 받았답니다. 1736년에 오글소프 장군이 창설한 조지아 후사르 기마레인저 부대 설명입니다. 당시 스페인과 인디언 공격을 대비한 부대였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에밋 파크입니다. 예전에는 아일랜드 그린으로 알려졌는데 1902년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로버트 에밋의 이름을 따서 에밋 파크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에밋은 아일랜드에서 25세의 반역죄로 처형당했는데 10시간의 재판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연설을 하였답니다. 죽더라도 아일랜드가 온전히 독립하기 전에는 비문을 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에밋 파크에는 아일랜드 셀틱 십자가상, 베트남 전쟁 참전 기념물, 한국전쟁 기념물, 채텀 포병대 기념물, 노블 윈볼리 박사 기념물 등이 있습니다. 공원 끝에는 올드 하버 라이트라고 등대 상징의 기념물이 있는데 1858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강 쪽으로 내려가는 여러 경사진 돌길과 철제 계단을 타고 조금만 가시게 되면은 옛 전찻길과 돌길, 사바나 리버 스트리트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바나의 22개의 스퀘어와 몇 개의 공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제작하다 보니 영상 시간이 길어져서 2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바나 스퀘어 도보 탐방을 하다 보니까 역사나 지리 공부를 다시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 했으나 바쁜 걸음으로 다녀봤습니다. 채탐 스퀘어에 있었던 흑인은행가 루이스버그 투머의 해시계 글귀가 생각납니다. 늙어갈지라도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남아있다라는 글귀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